많은 분들이 이 차를 사시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회두성, 즉 위험할 정도의 어떤 핸들링이냐에 대한 얘기를 인터넷에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에 앞서서 뭐 이 차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 차는 마스다의 MX-5라는 소형 로드스터고요. 이 장르의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BMW G4나 포르쉐 박스터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차가 한국에 정식 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차의 어떤 유명세나 인기를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차는 사실 기네스북의 최다 판매 로드스터로 등재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자동차 매니아로 알려진 퀸의 로저나 브라이언 메이가 동시에 그 1세대 MX-5를 출고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 차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사실 이 차의 인기는 주행성에서 기인합니다. 끝내주는 운전 재미에서 이 차의 인기가 나와요. 그럼 이 차의 스펙을 읊어보자면, 이 차는 그냥 4기통 2000cc 엔진을 가지고 있고 184마력이에요. 그냥 이렇게 엔진 스펙만 봤을 때는 그저 그런 스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차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남자의 자동차 또는 스포츠카의 정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 차가 마력은 고작 184마력에 불과하지만 1000kg 밖에 안 되는 몸무게를 가지고 있고, 프론트 미드십 엔진에 후륜 구동, 그리고 앞 WC1, 뒤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채택하고 있고, 꽤 고회전의 자연흡기 엔진에 6단 수동 미션을 매칭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조합은 아주 예전에 레이싱카의 레시피라고 해도 될 정도의 어떤 운전이 재밌겠다, 이런 상상이 절로 되게 하는 그런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치면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인 거예요. 맛이 없을 수도 있죠.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자동차에서도 그걸 경험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뭐 얘가 얘보다 뭐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면이 나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그게 아닌 경험을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특히 뭐 스티어링 필링이나 이런 것은 숫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페이퍼 스펙만 보고 이 차는 이럴 것이다, 저 차는 저럴 것이다 라고 재단하는 게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차는 그 페이퍼 스펙에 써 있는 그대로 뭔가 그 기분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대로, 혹은 그보다 더 즐거움을 줍니다. 그만큼 좋아요. 이 차의 가볍고 탄탄한 이 셰시는 정말 어떤 그 상큼한 그런 느낌을 준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엔진은 저속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그런데 고속에서는 또 굉장히 스파르탄하게 돌아요. 진짜 막 엔진이 막 열정 넘치게 돕니다, 진짜. 거기에다가 이 변속기와 전체적인 궁합이 정말 끝내줘요. 그럼 핸들링은 어떠냐? 핸들링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면, 좀 아슬아슬하다고 할 수 있고 좀 위험하다고 할 수도 있는 핸들링이에요. 초심자에게는. 물론 저도 초보라고 해야겠지만, 제가 이 차를 처음 ESP를 끄고 달렸을 때 이 차 사람 죽으라고 만든 거야? 야, 차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여? 정말 184마력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 차의 핸들링은 뭐 날카롭다면 날카롭고 아슬아슬하다면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핸들링이 날카로운 바로 그 측면이 이 차를 상남자의 자동차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차가 너무 잘 돌아서 뭐 무섭다, 너무 미끄러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좀 웃긴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타이어의 미끄러짐을 제어하고 그것을 뭐 이해하고 이런 게 스포츠 드라이빙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뭐 직선에서 그냥 빠르게 달린다거나 그냥 재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뭐 스포츠카를 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뭐 다른 장르의 뭐 슈퍼 세단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어의 미끄러짐을 제어하는 것이야말로 스포츠카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차는 역시 스포츠카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LE 프롬은 인간이 자유가 부담스러워서 도피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탯줄을 끊고 개체화되고 성장하면서 자유가 부여되는데 동시에 인간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자유에서는 선택이 강요되니까요. ESP를 끄고 달리는 이 차의 핸들링이 바로 그 자유 같은 것입니다. 그 자유가 축복인지 저주일지는 뭐 여러분들의 운전 실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미끄러지는 것, 즉 그 불안을 제어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 남자들이 어떤 해야 되는 인생에서 어떤 가치로 삼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상남자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디자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으로 쭉 뻗는 보닛, 그리고 뒷바퀴 바로 앞에서 위치한 이 운전석이 바로 그것인데요. 솔직히 멋지지 않습니까? 물론 뭐 덩치 자체가 작기 때문에 다찌바이퍼 같은 뭐 그런 폭력적인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지만 실루엣은 여전히 스포츠카의 그것입니다. 저는 예술과 과학이 합쳐져서 최첨단에 있는 것이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포츠카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재밌는 사실은 고대 그리스어의 테크니케가 라틴어 아르스가 되었고, 그리고 그 영어의 아트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것 역시 흥미롭죠. 뭐 아무튼 그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 그냥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그냥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 이 디자인은 이 엔진을 가능한 안쪽으로 넣기 위한 이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을 앞으로 빼고 승객실을 앞으로 더 뺄 수 있었는데, 승객실을 희생하고 이 엔진을 가능한 안쪽으로 넣어서 이 무거운 부분을 안쪽으로 넣겠다는 이 사치스러움이 말도 안 되는 그 무게 밸런스와 핸들링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이 만듦새가 이 차의 남자다움을 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솔직히 제가 뭐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요즘에 차를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 뭐 스포츠카도 공동 개발하고 엔진도 차체도 다 돌려 쓰는 요즘 시대에 이 차는 이 차만을 위한 설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차가 너무 멋지고, 심지어 이 차는 BMW나 포르쉐 같이 어떤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전부 다 할 수가 없는 이런 마스터 배지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디케이션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전 이 차를 타면서 뭔가 나 같은 금수저가 아닌 일반 남자로서 뭔가 이 자세를 닮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럼 핸들링과 이 트랙션 한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흔히들 아시는 BMW 3 시리즈의 그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BMW 3 시리즈를 타고 재밌다 이렇게 느꼈던 코스에서 이 차를 타고 똑같이 달리면 그냥 무덤덤하게 느껴져요. 그만큼 한계가 높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BMW가 이 차보다 훨씬 낮은 속도에서 안전하게 재미를 준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말은 이 차가 더 비일상적으로 다가오고 서울 시내에서 운전 재미를 느낄 가능성이 더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이건 솔직히 좀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솔직히 서울 시내에서는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페이스를 올릴 기회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포츠카지만 스포츠카다운 어떤 주행 성능을 느끼기에는 힘든 점이 좀 있고, 그리고 수동 변속기에 뭐 컵홀더도 이상하고 짐칸도 되게 이상한 곳에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단점만 있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이 차는 로드스터입니다. 뚜껑이 열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 뭔가 좀 까져버리고 싶다 싶을 때 뚜껑을 딱 열고 달리면 솔직히 진짜 신선 노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 것은 일반 자동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확실히 그런 사치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뭐 여러분들이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차에는
크루즈 컨트롤과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도 있고요. 그리고 승차감도 스포츠카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제가 경험했던 뭐 아반떼 스포츠 이런 거에 비하면 훨씬 부드럽기 때문에 도심에서도 꽤 배려를 해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종합해보자면 이 차는 자동차로서는 몇 가지의 그런 단점들이 존재하지만 훌륭한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큰 운전 재미를 주는 그런 끝내주는 가성비의 스포츠카이며 동시에 편의성까지 놓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스포츠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좀 슬퍼지기도 하는데요. 이 차가 앞으로 저의 스포츠카 라이프를 망쳐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차가 낡아서 버려야 될 때 전기차와 자율주행 세상에서 이런 엔진과 미션, 셰시를 매칭한 스포츠카를 가성비 스포츠카를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낙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성비 좋은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스포츠카가 사라진다면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게 문제라면 그 방법을 찾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차를 타면서 이 차의 성격마저도 담고 싶어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바로 그 핸들링 다 했는데 아까보다 훨씬 매끄러웠지. 우리가 한 거에 우리가 지금 한 절반 했어. 근데 방금 한 거 괜찮았어? 부상들은 있지만 몇 개 있지만 근데 괜찮아. 끊겼어. 다시 한다. 끊겼던 부분부터 기다려. 끊겼던 부분부터